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유명 안과. 평범한 대학생 5명에게 시력 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실험의 진짜 목적을 모른 채 의사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내려서 혀 끝을 코끝을 대봐야 한다. 배꼽에 발라보세요. 벗어보세요. 앉아서 토끼찜을 10번 대봐 한번. 여러분이라면 의사의 이런 황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 하고 있는데 웬만한 거는. 웬만한 거는? 네. 끝까지. 근데 끝나고 화를 내겠죠. 시력 검사를 받으러 온 대학생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군요. 진찰 씨를 몰래 관찰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시죠?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처음엔 안과에서 흔히 하듯 정상적으로 시력을 측정합니다. 깜빡. 시력 좋으시네. 그런데 곧이어 의사가 시력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눈을 감고 이걸 머리 위에 올리세요. 눈을 뺑을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혀를 쭉 내밀어 앞으로. 내려서 혀 끝을 코끝을 대봐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더 세게. 눈을 돌리면서 혀를 쭉 내밀어봐요. 의사의 이상한 요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하는 승훈 씨. 코끝으로 잘하시네. 자, 의자를 뒤로 빼고 이곳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더욱 황당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토끼찜을 10번 대봐 한번. 아니 병원에서 토끼뛰미라뇨. 정말 할까요? 하지만 열심히 토끼뛰을 뜁니다. 됐어요. 승훈 씨는 단 한 번도 왜냐고 묻지 않고 의사의 이상한 명령을 순순히 다 따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 심리에 대한 실험 테스트였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아 뭐야? 의사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뭔가를 나에게 정보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 따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 이번엔 20대 여대생이 진찰실에 들어옵니다. 네, 찍게요. 들어오자마자 의사가 컵에 수돗물을 담아서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왼손에서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10번 배꼽에 돌리고 오른손에 묻혀서 오른쪽으로 배꼽을 돌려봐야 하거든요. 물 묻혀갖고. 순간 멈칫하는 아롬 씨. 하지만 곧바로 배꼽에 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10번. 마치 약을 바르듯 수돗물을 배꼽에 문지르는군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요구. 나좀 벗어보세요. 잠깐만요. 모자도 벗어보세요. 모자도요? 코끼리 손 만들어봐요. 한번. 그 들고서 토끼띠을 3번만 떼봐요. 한쪽. 네, 됐어요. 신발 신고. 정말 뭘 시켜도 다 따라합니다. 팔을 돌리고. 한번 뛰어보세요. 이 진찰실에서 무언가를 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이상한가요? 다시 보고. 하지만 이 진찰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탕. 이거 무쇠.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상했어요. 이상하네요. 신발 오른쪽 벗어서 들으려고 그러고 왼쪽 벗어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 누구 토끼띠 하라 그러는 왜 따라했어요? 하라고 하시니까 남이 시키면 다 따라해요? 의사잖아요. 해보라니까 의사 선생님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따라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 들어가고요. 관찰자와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달라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얘기가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왜는가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She did what lots of other people did and probably what a lot of us would do if we were in her situation.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끌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시 앉아있거나 길거리를 서성거리는 사람들. 이때 느닷없이 정복을 입은 가짜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주변에 쓰레기 좀 주워주시겠습니까? 순간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칩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치를 보더니 쓰레기를 줍는군요. 한 5개 정도만 주워주세요. 이날 쓰레기를 주우라는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자, 저기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팔굽혀펴기를 30초 동안만 저희가 즉석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 여기서요? 저희가 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어우, 잘하시네. 경찰이 시킨다고 길거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니 정말 황당하군요. 하지만 역시 따지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시는데. 창피한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가짜 경찰이 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다들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 가짜 경찰 시험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좀 이상했는데 경찰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데. 근데 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만약 일반 사람 2명이 와서 그렇게 했다면 못할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자체가 충분한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 신호등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우리들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호등은 빨간불. 이때 한 남자가 무단 횡단을 합니다. 뒤에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눈치를 살피더니 하나 둘씩 따라 건너는군요. 옆에 분이 혹시 따라 건너서 건너셨나요? 네. 분위기에 적당히 묻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황 파악 혹은 눈치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상황에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무단 횡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다른 얼굴을 보시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승강장에 끼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승객들이 전동차를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우연인가요? 지하철 7호선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찍힙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이 장면. 이 속에 상황을 바꾸는 우리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종속돼 있는 사람이지만 소수가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You know, up to now, we've been saying that situations can change people. But it goes the other way. People can also change situations.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낚였다. 아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치고.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뒤에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two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three,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Say, okay,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rule of three.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외쳐야겠죠. 이 지하철을 다 함께 밀자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